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감기 후에 후각 상실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급성 축농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염증 치료 후에 후각이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 안의 상태를 확인하는 내시경 검사와 부비동의 엑스레이 등으로 축농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축농증으로 진단되면 대부분의 경우 약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깨끗하게 치료될 때까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간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중간에 치료를 중지하시면 치료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증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이관 기능 장애가 의심됩니다. 고막 안쪽 공간과 코 뒤를 연결하는 이관이 있는데 원래 고막 안쪽의 압력을 외부랑 같이 일기압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코 안에 점막이 붓거나 코감기로 코가 차거나 코를 심하게 풀거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거나 등등의 이유로 이관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압력 조절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귀가 먹먹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거나 고속 엘리베이터를 탈 때 느끼는 그러한 먹먹함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은 임신 중에 또는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원인에 따른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문의 주신 증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아데노이드는 소아에서 발달되어 있는 편도 조직입니다. 대부분 사춘기가 되면 거의 사라지는 기관인데 드물게 사춘기가 되어서도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데노이드가 큰 경우에는 코 뒤를 막아서 코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데노이드 비대의 경우보다 코가 막힐 수 있는 다른 원인들, 예를 들면 비중격 망곡증이나 비유성 비염, 축농증이나 코의 물혹, 알레르기 비염 등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가 막혀서 입으로 자주 숨을 쉬게 되면 입이 마르고 목감기가 잘 걸리고 입술이 뒤집어지며 치아가 튀어나와서 얼굴의 형태가 서서히 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적인 호흡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 주신 증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문의 주신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중격 수술은 이비인후과가 전문입니다. 성형외과에서 같이 수술한 후에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수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술할 때 제대로만 한다면 수술 후에 재발은 없습니다. 만 17세 이후에 수술하면 코의 성장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국소 마취할 때 다소 따끔한 정도이고 수면 마취를 하면 수술 중의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비중격 망곡이 심하면 콧소리가 동반될 수 있는데 비중격 망곡이 원인이라면 이를 교정하면 콧소리가 호전될 것입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입으로 숨을 쉴 때 생기는 문제들, 숙면을 못 취하는 문제, 입을 벌리고 숨을 쉬어서 목이 건조하고 자주 목감기가 걸리는 문제 등등이 수술 후에는 호전될 수 있습니다. 다크서클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연관이 있어서 비중격을 교정한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문의 주신 증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편도염이나 인두염이 심할 때 아이스크림을 드시라고 하는 것은 통증이 심해서 침 삼키기가 힘들 때 찬 것을 드시면 다소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찬 것을 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찬 것을 드시는 것이 사실 염증 반응에는 좋지 않습니다. 즉, 찬 것이 통증을 다소 완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많이 드시면 오히려 편도염이나 인두염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차지 않은 미지근한 물을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주신 증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의심됩니다.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알레르기를 진단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검사는 판독하는 데까지 약 30분 정도 소요되고 등에 알레르기 원인 물질, 즉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등을 50여 종 묻혀서 검사를 하고 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은 약 28,000원 내외입니다. 그러나 코감기 약이나 알레르기 약을 드신 상태에서는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검사하기 10일 전에는 이러한 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이 되면 원인 물질을 최대한 환경 속에서 제거하는 환경요법과 코에 뿌리는 약이나 먹는 약을 사용하는 약물요법, 증상이 1년 내내 지속되고 코막힘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요법이나 면역요법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의 방향은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신 증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목의 염증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원인이 편도염과 인두염인데 이러한 상기도 질환은 공통적으로 몸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즉 몸이 피곤하거나 건조한 곳이나 찬 곳에 오래 노출된 경우 과음, 흡연 등에 의해 잘 유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하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좋은 영양 상태, 금연 등은 이러한 상기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편도염을 1년에 6차례 이상 자주 앓는다면 편도선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목 아픈 원인이 편도염이라는 사실을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한 경우라야 합니다. 목이 아프다고 모두 편도염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증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청력검사를 받으시는 일입니다. 청력검사상에서 고음역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면 고음역을 담당하는 청각세포가 손상된 것으로서 이는 회복되지 않고 점점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력검사상 고음역을 포함한 모든 주파수에서 정상이라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큰 소리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이상소견이 있거나 증상이 지속되면 은행잎에서 추출한 혈액순환 개선제, 즉 진코민, 기넥신, 타나민 등을 장기 복용하시면 병의 진행을 막는 효과도 있고 증상을 호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문의 주신 증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후비루 증후군은 코 안에서 생성되는 분비물이 목으로 과도하게 넘어가는 것으로 염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축농증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알레르기성 비염에 의해서 분비물이 과도하게 생성되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뚜렷한 원인이 무엇인지 알레르기 검사나 코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에 넘어가는 분비물로 인해서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고 목소리도 변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만성적인 기침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귀와 연결된 이관기능 장애가 동반돼서 귀가 먹먹해지는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먼저 파악한 후에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한방치료는 저의 분야가 아니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문의 주신 증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4년 전에 진주정성 중염 수술을 받으시고 이따금씩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진주정성 중염은 암은 아니지만 주위의 뼈 조직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뇌나 달팽이관 쪽으로의 뼈가 녹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 별 문제가 없었다면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수술과 관련 없이 달팽이관의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귀의 상태와 어지러움증의 양상을 보고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치료에 필수적입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주신 증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문의 주신 증상은 급성 인두염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 뒤에 벽을 인두라고 하는데 이곳에 염증이 생겨 진행하게 되면 목의 통증과 함께 심하면 몸살,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더욱 진행하게 되면 코 쪽에도 염증 반응이 생겨서 콧물, 코막힘, 후비루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데요. 코 증상이 오래되었다면 축농증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편도결석은 상태에 따라 수술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통 한두 개의 깊은 홈이 있는 경우에는 레이저나 고주파로 수술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여러 개의 홈이 있는 경우에는 편도 절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나 고주파로 결석 제거술을 하는 경우는 결석이 생기는 홈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국소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증도 거의 못 느낄 정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설소대 단축증 수술은 힘든 수술은 아닙니다. 간단한 국소마취로 약 10분 남짓의 시간 내에 통증 없이 진행됩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술로 개인 이비인후과에서도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동안 굳어진 습관 때문에 바로 발음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말을 배울 무렵을 전후해서 하면 완벽하게 효과가 있지만 대학생 이후에 하는 경우에는 꾸준하게 발음 교정 훈련을 거쳐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편도는 정상적인 면역기관입니다. 만 5세 정도까지는 되게 큰 상태를 유지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편도가 과도하게 커서 잘 때 코를 심하게 골거나 코를 골다가 숨을 멈추고 낮에도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경우에는 치열의 변형이나 얼굴 모양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편도 절제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엔 대부분 코 뒤에 또 다른 편도인 아데노이드가 같이 커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같이 절제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침샘에 돌이 있는 경우에는 침이 배출되는 통로를 막아 침샘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이 입안으로 밀려 나왔다면 국소마취해서 제거할 수 있고 침샘에 돌이 있는 것이라면 간단하게 제거하기 힘듭니다. 약물 치료로 염증을 가라앉히면 대부분 호전되지만 약물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CT를 찍어서 침샘에 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문의 주신 증상은 고막에 귀지가 닿아 있어서 생기는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원래 귀지는 외이도의 바깥 부분에서 생성되는데 귀를 후비거나 이어폰을 끼다가 또는 저절로 안으로 밀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막에는 민감한 신경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귀지나 털이 닿아 있기만 해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유발됩니다. 스스로 귀를 후비려고 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에서 조심스럽게 제거하시면 증상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진주정성 중이염은 일반 중이염과 달리 주위의 뼈를 녹이는 성질이 고약한 중이염인데요. 염증이 진행되면 청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뇌에까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수술 후에 청력은 정상적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 진물은 새로 나온 고막을 통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귀 뒤의 뼈에서 딱지와 함께 생기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목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에는 암인지 단순한 임파선염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와 혹의 위치, 개수, 통증이 있는지 등등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소염제를 먹어서 크기가 줄고 통증이 없어졌다면 염증성 임파선염일 가능성이 많지만 혹이 줄지 않고 지속적이라면 바늘로 찔러서 하는 조직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절개하지 않고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편도선 수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출혈과 통증인데 출혈은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니고 통증은 수술 후 약 일주일간 지속됩니다. 코 뒤에 있는 편도를 아데노이드라고 하는데요. 현재 나이에는 아데노이드가 거의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편도선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하고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데 마취에서 깨는 시간을 포함하면 약 1시간 정도로 잡으셔야 합니다. 만 3세 이상이라면 수술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문의 주신 증상은 습진성 외이도염이 의심됩니다. 귀를 습관적으로 후비게 되면 외이도의 피부가 손상되고 가려움증과 함께 진물이 나오게 됩니다. 물이 닿는 것도 외이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면봉 사용을 자제하시고 머리를 감거나 샤워 후에는 헤어드라이어로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하면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병의 진행을 막는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축농증에 걸리면 코 안에 분비물이 많이 차고 점막이 부풀어서 코가 막히게 됩니다. 항생제는 적절하게 선택해서 약 2주에서 3주 정도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중간에 치료를 멈추면 내성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약 2개월 했는데도 증상의 호전이 없거나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변화가 없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각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합니다. 청각세포가 손상받은 후에 회복되면 정상 청력을 되찾을 수 있지만 회복되지 않으면 청력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6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것이 정상이므로 청력 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해보고 당분간은 은행잎에서 추출한 타나민, 기넥신, 진코민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축농증 환자에게 코 세척은 유용한 코 관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척을 알맞은 방법으로 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고개를 숙이고 세척하려고 하는 쪽 귀가 아래로 올 수 있도록 고개를 틀어서 하는 자세가 좋습니다. 한쪽 코에 5 내지 6회 정도가 적당하고 코로 넘어가는 것은 입으로 뱉어내고 세척 후에 코를 세게 풀면
중이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생리식염수로 하면 우리 몸의 체액과 농도가 같아서 심하게 붓지는 않아도 다소 붓는 느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수돗물이나 증류수 등으로는 하면 안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문의 주신 증상은 전이개 낭종이라는 선천성 기형입니다. 원래 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닫혀야 하는 곳인데 주머니 형태로 열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이개 낭종은 대부분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지만 붓거나 염증이 생겨 고름이 나오고 그래서 절개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은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하고 성인이시라면 대개 국소 마취로 수술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침샘에서 반복적으로 타석이 생기는 경우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침샘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하지만 흉터가 남는 것이 두렵다면 염증이 생길 때마다 약물 치료와 필요하다면 입안의 타석만을 제거하는 보존적 치료로 버티는 방법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염증이 자주 생기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폐암이나 폐암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해서 성대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성대마비 시에는 특히 액체 성분을 섭취할 때 사례가 걸리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소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편축으로 약간 기울인 상태에서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성대마비가 있으면 사례로 인한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침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한쪽 코만 막히는 경우에는 비중격 망곡증에 의한 코막힘이나 비유성 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콧구멍에 좌우를 나누는 비중격이 휘어져 있으면 코막힘과 함께 두통, 후비루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약물 치료는 일시적인 증상의 호전은 있지만 다시 증상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필요하면 수술을 받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네이버 지식인 이비인후과 상담의 김용호입니다. 중이염의 치료 기간은 급성 중이염의 경우는 약 10일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급성기가 지나서도 치료가 안 되면 약 3주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급성 중이염의 초기에만 통증이 있어서 통증이 없다고 해서 치료가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치료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치료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가 불완전하게 된 상태에서 오래 지속되면 만성 중이염으로 발전하고 고생할 수 있으니 꼭 치료가 다 된 것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